박남준 시인의 흰 부추꽃 추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는 상처받은 옹이 박힌 나무도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상처라고 할 수 있는 무거운 옹이들도 먼지처럼 날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의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화자는 타오르는 것들이 남긴 재를 부추밭에 뿌려 흰 부추꽃이 피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소멸, 타버리는 것이 동시에 무엇임을, 새로운 생명의 탄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시는 삶과 고통, 부정이죠. 그리고 그 극복이라고 하는 소멸과 생성의 양면성 내지는 양가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몸이 서툴다. 사는 일이 늘 그렇다. 나무를 하다 보면 자주 손등이나 다리 어디 찢기고 긁혀. 돌아오는 길이 쩔뚝거린다. 하루 해가 저문다. 비로소 어둠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한다. 별빛이 차다. 불을 지펴야겠군. 이것들 한때 숲을 이루며 저마다 깊어졌던 것들, 아궁이 속에서 어떤 것 더 활활 타오르며 거품을 무는 것이 있다. 몇 번이나 도끼질이 빗나가던 옹이 박힌 나무다. 그건 상처다. 상처받은 나무. 이승의 여기저기에 등뼈를 꺾인, 그리하여 일그러진 것들도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를 수 있는가? 언제쯤이나 사는 일이 서툴지 않을까? 내 삶의 무거운 옹이들도 불길을 타고 먼지처럼 날아갔으면 좋겠어. 타오르는 것들은 허공에 올라 재를 남긴다. 흰재, 저 흰재, 부추밭에 뿌려야지. 흰 부추꽃이 피어나면 목숨이 환해질까? 흰 부추꽃, 그 환한 환생. 자, 한 구절 한 구절, 한 행 한 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서툴다. 사는 일이 늘 그렇지 뭐. 삶에 대한 자조적인 태도죠. 독백적 어조고요. 나무를 하다 보면 자주 손등이나 다리 어디 찢기고 긁혀 다쳐. 고통, 상처. 돌아오는 길이 쩔룩거린다. 돌아오는 길이 쩔룩거려요? 내가 쩔룩거려요? 내가 쩔룩거리는 거죠. 주체와 객체가 뒤집어진 전도된 표현이에요. 원래 쩔룩거리는 건 화자인데 길이 쩔룩거리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길이 쩔룩거리는 거니까 무생물을 생물로 표현한 화류법이죠. 그 다음에 시각적이고요. 말하고 싶은 건요, 삶의 고단함. 하루해가 저문다. 시간의 경과. 비로소 어둠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한다. 잠깐 뭐라고? 어둠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한대요. 고요한 것이 뭔데요? 별빛. 자, 근데 어둠이 있으니까 별빛이 빛나는 거죠. 삶에 대한 뭐라고 보면 돼요? 역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별빛이 차다. 에이, 별빛 차다? 이건 알지. 시각의 촉각화, 공감각적 심상, 불을 지펴야겠군. 역시 독백체의 어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아무래도 요 부분이 1년에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삶에 대한 변증법적, 역설적 인식이 드러난다. 어둠, 별빛, 어둠이 고요한 별빛을 빛나게 해. 근데 별빛은 차가우니까 뭐해? 따뜻한 불이 필요해. 이런 변증법적 인식이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 어둠은요,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하니까 부정적이다라고만 파악할 수는 없어요. 물론 어둠이니까 부정이라고 많이 보죠. 하지만 어둠이 없으면 별빛을 빛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정적으로만 쓰였다, 부정적으로만 의미한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사는 일이
서툰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들 한때 숲을 이루며 저마다 깊어졌던 것들, 이것들이 뭔데? 나무 삭장이들, 화목들이에요. 불에 피울 나무들, 한때는 왕성한 생명력을 지녔던 것들이 아궁이 속에서 어떤 것 더 활활 타오르며 거품을 무는 것이 있다. 더 활활 타오르며 거품을 무는 것, 세차게 활활 타오르는 나무들이 있다. 몇 번이나 도끼질이 빗나가던, 빗나가? 너무 단단해. 잘 꺾이지 않던 옹이 박힌 나무다. 뭐가 세차게 활활 타오르는 것들이 옹이 박힌 나무다. 상처받은 나무고요. 삶의 고통이 박힌 존재고요. 화자의 삶이 투영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들이 뭐고 거품을 물고요. 활활 타오르면서 뭐예요? 옹이 박힌 나무. 시상이 결국은 옹이 박힌 나무로 집약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시상이 이쪽으로. 그래서 중심 화제는 요게 되겠네요. 그건 상처다. 뭐가? 옹이는 상처다. A는 B다. 은유법이죠. 상처받은 나무 확장할까요? 뭐요? 상처받은 삶. 이승의 여기저기에 살아있을 때 등뼈를 꺾인 도끼에 잘린 그리하여 일그러진 것들도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를 수 있는가?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죠. 서리법이죠. 자, 일그러진 것들도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를 수 있다. 상처받은 존재도 활활 타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연은 결국 뭐예요? 옹이 박힌 나무를 통한 성찰이죠. 어떤 성찰? 그래, 이 성찰 이렇게 봐야지요. 언제쯤이나 사는 일이 서툴지 않을까? 아, 힘들어, 아파. 온전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내 삶에 무거운 옹이들도 내 삶에 무거운 옹이 서툴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는 고통과 상처들도 불길을 타고 이때 불길은 결국 뭡니까? 나무를 다 태워버리는 존재죠. 하지만은 뒤에 가면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어. 허공에 재를 남겨 하는 거 보니까 생명을 이끌어내는 힘, 양면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어. 한마디로 뭐예요? 가볍게 나는 거죠.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무겁고요. 얘는 무진장 가볍죠. 그렇다면 감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가 대비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타오르는 것들은 허공에 뭐를 남긴다? 재를 남긴다. 결국은 옹이가 먼지가 되고요. 먼지가 재가 되면서 가벼워지네요. 날아가네요.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죠. 불길을 타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흰재, 저 흰재 부추밭에 뿌려야지. 흰재, 옹이가 박힌 나무가 타고 남은 거겠죠. 흰 부추꽃이 피어나면 목숨이 환해질까? 자, 쟤는 완전히 소멸된 거예요. 그 소멸된 걸 뿌리면 뭐가 되죠? 부추꽃이 피어난대요. 그렇다면 이 쟤는 뭐였죠? 옹이서부터 출발하죠. 어쨌거나 간에 흰 부추꽃은 상처가 승화된 존재고요. 상처를 극복한 새로운 생명체라고 본다면 흰 부추꽃, 그 환한 환생, 소멸을 통한 생성, 죽음을 통한 탄생, 삶의 무거운 고통에서 벗어난 존재.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게 시상이 이렇게로 연결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옹이, 삶의 고통과 상처. 옹이도 그냥 옹이가 아니죠. 무거운 옹이. 먼지,
벗어나고 싶은 소망. 뭘 타고? 불길을 타고. 아까 얘기했죠. 요 두 개는 어떻다고요? 그렇죠. 무거움과 가벼움, 가벼움과 무거움의 대비. 그래서 죄는 뭔데요? 소멸과 재생. 어떻게 해서? 이 먼지가 날아서. 흰 부축꽃, 결국 뭡니까? 상처가 승화된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할 듯 싶어요. 3년, 결국 뭡니까? 고통을 넘어선 환생에 대한 소망과 기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자유시서 정시고요. 성살적이고요. 불교적이다. 승화, 윤회적이에요. 독백적이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바람과 성찰. 특정한 사물에 대한 관찰. 그것을 통해서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다. 자, 시상정기과정. 관찰을 통한 성찰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넘어가는지 방금 했던 거 한 번 더 갈까요? 옹이 박힌 나무. 바로 뭐라고? 상처받은 나무. 내 삶의 옹이는 뭐죠? 그렇죠. 고통과 상처를 받은 나. 자, 여기서 관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성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무엇을 통해? 불길. 소멸의 존재이면서 생명을 이끌어내는 힘에 의해 이 두 개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먼지가 되고 싶은 거야. 먼지, 뭐야? 소멸이죠. 소멸이 돼서 그냥 남아 끝난 거야? 없어진 거야? 아니죠. 재가 되죠. 그 재로 남아셔. 무엇을 만들고 싶어요? 흰 부축꽃. 뭐예요? 소멸을 통한 새로운 환생을 하고 싶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자는요, 옹이 박힌 나무가 불길에 의해서 먼지가 되어 다시 하얀 재가 되는 과정을 뭐 했죠? 관찰하죠. 관찰하면서 자신의 삶이 옹이와 같아. 고통과 상처를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불길을 통해 어떤 존재가 돼서 재가 돼서 뭐 했어? 새로운 탄생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무엇으로? 성찰로 넘어가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형 어미와 의문형 어미를 통해 생동감과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자, 표현상의 특징이죠. 자, 현재형 내지는 의문형 어미는 저문다, 빛나게 한다, 남긴다와 같은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생동감을 주고요. 타오를 수 있는가, 설툴지 않을까, 환해질까 라고 하는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소망을 완곡하게 드러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각적 심상. 자, 감각적 이미지와 그 다음에 시적 상상력을 통해서 시상을 연결하고 있다. 자, 별빛. 어둠이 별빛을 밝게 하고 이 별빛이 다시 불이 되고요. 불이 옹이 박힌 나무를 활활 태워서 뭐예요? 하얀 재가 되고요. 하얀 재가 하얀 부축꽃이 돼요. 자, 결국은 자, 불과 별빛이라고 하는 빛, 붉은색이죠? 그 붉은색이 자연스럽게 무슨 색으로? 흰색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죠? 그렇죠. 무거움과 가벼움, 가벼움과 무거움이었어요. 자, 무거운 옹이와 가벼운 흰재를 대비하여 삶의 고통, 상처들이 가벼워져서 새로운 삶의 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관찰을 통한 성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듯이 어떤 객관적 사실, 자연물, 옹이 박힌 나무를 통해서 뭡니까? 추상적인, 관념적인 자기 자신의 삶을 연결시키고 있죠. 그죠? 그래서 확장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은 바로 뭡니까? 유추가 되는 거죠. 화자의 삶을 자연물에 대응하여 대상에 대한 관찰이 화자 자신에 대한 성찰로 확장되면서 소멸을 통한 생성이라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남준 시인의 흰 부축꽃으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